자, 그럼 이어서 오늘 올라오고 있는 테마들도 함께 점검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테마부터 보겠습니다. 반도체인데요. 반도체는 사실 오늘 모건 스탠리 관련된 리포트 이메일 관련된 내용이 좀 있어서 반도체 투톱 중에서도 SK 하이닉스가 조금 더 크게 흔들림이 나오고 있습니다. K 반도체 저승사자라고 불리죠. 모건 스탠리가 엔비디아에 대해서는 26년 예상치를 상향 조정하는 걸 주말에 좀 내보냈었는데 SK 하이닉스에 대해서는 빙산 이야기를 새롭게 시작을 꺼내놓게 되면서 SK 하이닉스가 우려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메모리 가격 오른 건 이제 관세 대비해서 기업들이 선구매를 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수요가 가장 중요한데 앞으로 경기 침체나 관세 우려 때문에 이게 줄어들 거고 그럼 아직 수면 아래에 나타나 있는 부분들 빙산의 일가가 아직 나타나지 않아서 더 큰 위험이 닥칠 수도 있다라는 코멘트를 좀 주기도 했습니다. 관련된 내용 잠시 후에 좀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두 번째 테마 열어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보안주를 선택을 했는데 아마 이 부분도 뉴스 많이 보셨을 겁니다. SK텔레콤 관련해서 해킹 사태가 벌어졌고요. 보험 대리점 두 곳도 전산 해킹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이 좀 되고 있습니다. 주말 사이에 이제 유심 관련해서 대란이 펼쳐졌다라는 기사들도 많이 보도가 됐었고요. 오늘 개장하고 나서 보통 이제 보안주랑 같이 움직였던 양자암호 쪽도 시세 나오고 있고 딥페이크 관련주까지도 시세 추가적으로 같이 받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도 열어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2차 전지 쪽 체크를 좀 해봤고요. 일단 금요일장에서 CATL이 차세대 나트륨 배터리라고 해서 낙스트라를 공개를 했습니다. LFP 배터리의 성능은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단점을 보완한 건데 이 LFP 배터리의 단점이 극저온에서 버티기가 힘들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번에 나온 낙스트라 같은 경우에는 영하 40도에서까지도 90% 정도 충전량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게 가장 큰 특징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애경 케미칼이 지금 나트륨 배터리 소재에 들어가는 하드카본을 생산하고 있어서 가장 강세였는데 오늘은 또 2% 넘게 떨어지고 있는 모습도 체크가 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테마 먼저 열어봤고요. 대표님 어느 테마부터 전략을 좀 점검해 볼까요? 네, 반도체 섹터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정확하게는 최근에 이 글로벌 관세 기조가 완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의 이 수급이 생각보다는 좀 견조한 흐름들 좀 보이고 있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아쉬운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일단 1분기 실적 기조의 관점에서도 조금 더 개선될 수 있는 어떤 기대감들이 좀 쇠퇴된 것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해 볼 수 있는데 일단 이 모건 스탠리가 또 리포트를 좀 냈습니다. 빙산이 메모리, 빙산이 다가오고 있다. 이 부분은 지난 9월에 반도체 겨울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올해 3월 기점에서는 일부 해당되는 업황의 시그널들이 긍정적으로 좀 개선되고 있다라는 어떤 추가적인 어떤 의견이 나오고 난 이후에 거의 한 달 만에 다시금 좀 부정적인, 다소 좀 부정적인 그런 보고서가 좀 발간이 됐는데 일단 이 발간 시점을 보면 22일자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이게 인용됐던 부분들이 주말 새 좀 다뤄지긴 했지만 이게 20일 나왔던 보고서고요. 정식 보고서라는 개념보다는 이제 투자자 서한으로 좀 나왔던 내용들인데 우리가 현상을 너무 확대 해석해 볼 필요는 없다라고 좀 저는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해당된 내용을 보면 앵커님께서 언급을 했던 것처럼 최근에 이 메모리 반도체에 관련된 가격 상승 요인들 이 부분이 전반적인 세트 수요라든가 글로벌 업황 회복에 관련된 어떤 시그널보다는 사실 이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서 주요 고객사들이 반도체에 관련된 선제 물량들을 일시에 어떤 확보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일시적 수요 증가가 이 가격의 어떤 상승을 좀 동반했다라고 좀 언급을 한 것이고요. 이 부분은 사실 현실화 관점에서보다는 약간 경고성 문구로 좀 해석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좀 특히 더 지칭했던 부분들은 레거시 반도체 업황에 관련된 노이즈라기보다는 HBM, 고사양 반도체 부분들에 대한 향후에 어떤 전반적인 어떤 자본적 지출, 캐펙스 투자가 위축될 수 있고 이 부분이 향후에 관세 현실화로 인해서 가격 상승 요인들이 저해되는 그런 구간이라면 관세에 관련된 어떤 부담 요인들이 재차 좀 부각이 된다면 고객사들에 대한 어떤 수요들은 약간 위축될 수 있다는 어떤 부분들 이 부분이 SK하이닉스의 단기적인 어떤 악재가 좀 될 수 있다라는 식으로 좀 언급이 좀 됐고요. 탑픽은 또 삼성전자를 좀 제시를 했습니다. 해당돼서 자사주를 좀 매입하고 있고 현재 주가는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좀 언급을 한 것인데
약간의 해석의 온도차들이 좀 있지만 SK하이닉스를 굳이 좀 악재로 좀 표현하기보다는 관세 리스크가 장기화가 좀 됐을 때를 좀 가정했을 때 이런 영향들이 전반적인 메모리 반도체 가격 상승을 억제시키고 수요도 위축시킬 수 있다라는 어떤 경고성 선이었다 정도로만 좀 해석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SK하이닉스가 1.4% 정도 현재 1% 정도 좀 더 하락하고 있는 그런 흐름들은 사실 뭐 1분기 후실적 발표 이후에 전체적인 어떤 방향성의 어떤 부재라기보다는 이게 수급적인 방관점에서 일부 좀 노이즈 정도로만 해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SK하이닉스가 이제 컨퍼런스 콜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관세 리스크에 관련된 현실화 부분들에 관련된 불확실성은 어느 정도 인정을 했지만 주요 고객사들에 대한 수요 그리고 공급에 관련된 협의 중인 어떤 물량들에 관련된 수요는 유지가 좀 유지 중이다라고 좀 언급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인 기조들을 좀 감안했을 때 확대 해석보다는 오히려 이런 노이즈를 매수의 기회를 좀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다르게 좀 해석하면 엔비디아에 관해여는 뭐 더욱더 좀 긍정적인 어떤 리포트를 좀 냈죠. 그래서 이게 어느 장단에 좀 맞춰야 될까라는 어떤 투자자의 혼선이 좀 있겠지만 이거는 관세 리스크가 장기화가 좀 됐을 때를 좀 가정한 것 정도로만 좀 해석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네요. 엔비디아랑 SK하이닉스랑 연관성이 굉장히 깊은데 엔비디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또 SK하이닉스에 대해서는 빙산을 이야기하면서 경고성 멘트를 내놨기 때문에 살짝 맞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하고요. 공식 보고서라기보다는 투자자 서한 이메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라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일단 삼성전자는 다시 양전에 성공을 했고요. SK하이닉스는 계속해서 마이너스 구간에 놓여 있긴 합니다. 크게 봤을 때 이제 관세 리스크가 있고 미국과 중국도 반도체를 두고 계속 싸움을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주말 사이에 월스트리트저널 보니까 화웨이 관련된 기사가 하나 나왔더라고요. 어센드 910D까지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지금 최고 성능을 가지고 있는 엔비디아 칩이 H100인데 이거랑 비슷하게 나올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좀 더 아이디어를 확장해서 보면 만약에 중국이 미국 때문에 이렇게 자체적으로 반도체 칩을 계속해서 개발하게 된다면 오히려 우리나라에 있는 장비단한테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는 시각도 있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보실까요? 그렇죠. 이건 표본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한국 기업의 HBM에 관련된 기술력들은 국내 장비가 상당히 뭐 인정을 좀 받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기회의 요인들이 좀 될 수 있는데 중요한 점은 이제 미국과의 거래 관계를 좀 고려했을 때 특히나 엔비디아 향의 어떤 밸류체인을 구성하고 있는 종목들이 해당되는 어떤 경쟁 요건들을 다른 쪽으로 좀 이원화를 시킬 수가 있는가 이런 관점에서 일부 좀 해석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910C 다음에 910D에 관련된 언급들이 좀 있었지만 저는 이게 단기적으로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보는 게 910C가 5월 달 출시를 좀 앞두고 있지만 맞아요. 초기 수율이 한 40% 정도를 보고 있어요. 이거는 초기 수율 넘어서 단기적으로 해당된 수율 요건들을 80에서 90까지 충족시키기에는 저는 최소한 1년 반에서 한 2년 정도는 걸린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910C의 이 사양들을 보면 엔비디아의 비백이죠. 지금 블랙엘에 대비해서는 전체적으로 한 70% 정도, 이것도 많이 쳐서 70%인데 40에서 한 50 정도의 수준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반도체 어떤 세대 격차를 보면 2에서 3세대 정도의 차이가 나는 것이고 해당된 개발 속도를 봤을 때 2년에서 2년 반 정도를 잡으면 최소 7년에서 8년 정도. 그러네요. 그래서 이 부분을 910D를 좀 양산되는 것을 그 한 7, 8년의 격차를 줄이고 이걸 바로 좀 출시를 할 수 있을까? 여기 더해서는 뭐 엔비디아의 경우에는 하반기에 블랙엘 울트라 출시를 좀 앞두고 있죠. 네네. 그리고 이제 내년도에는 HBM4가 좀 탑재되고 있는 루빈 출시를 좀 전략적으로 좀 제시했기 때문에 이런 기술 격차들을 좀 감안했을 때 당장의 위협은 좀 되지 않지만 중국의 반도체 굴기 그리고 AI 관련된 전폭적인 인프라 투자 확장 부분들은 국내 반도체 섹터에 분명한 어떤 기회 요인이 좀 될 수는 있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를 놓고 봤을 때 당장 막 빠르게 발전하긴 좀 어렵기 때문에 위협은 되지 않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반도체는 조금 위험이 될 수 있겠고 장비단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지금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무리하기 전에 짧게 요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또 하루 휴장이 있고 주말 끼고 나면 이제 연휴가 길게 예정이 좀 되어 있어서 이번 주 전반적으로 투자 전략을 좀 삼는다면 어떤 조언을 좀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역시나
내년이나 1분기 어닝 시즌을 좀 준비하는 그런 부분에서 일단 선침의 관점, 실적주의 경우에서는 오히려 실적이 발표 이후에 주가가 조정받는 부분을 아쉬워하지 말고 오히려 올라가는 종목들보다는 다소 좀 주춤한 조정 구간에 조금 주고 있는 대형주 위주 내지는 실적 발표를 앞둔 종목들의 경우에는 저는 뭐 매수의 기회를 좀 활용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4월보다는 5월의 증시 여건들이 더 좋을 겁니다. 왜냐하면 금리 인하에 관련된 기대 요인들이 재차 좀 높아졌던 점. 특히나 뭐 미국의 경우에도 이 5월 달에 금리 인하 가능성들 한 60% 이상 정도 좀 제시했다는 점. 한국도 마찬가지로 3개월 이내에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이다라는 부분들은 전반적으로 증시 유동성 관점에서 긍정적인 비율을 유지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중소형주의 테마는 단기적 대응은 좀 유효할 것 같고요. 대형주 중심의 실적주들은 모아가는 전략, 이 부분은 상승보다는 하락 시 해당되는 전략들이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좀 부연되어 있습니다.